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파운드리 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은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웨이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는 각 파운드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조 단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모로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해야 하는 고객사들은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 타이트하게 공장을 가동시켜도 주문량을 다 소화하기 힘든 상황, 또 그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TSMC와 삼성은 3나노 공정을 두고 경쟁이 붙은 상황. 자, 마지막으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 생산에는 진입하지 않았던 12나노 이상의 칩 생산에 있어서 큰 파일을 먹겠다고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그동안 파운드리 쪽에는 발을 들이지 않았던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 파운드리 생산 설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운드리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2021년 2분기 파운드리 산업의 수익은 전분기 대비 6% 가까이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트렌드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TSMC는 3.1%의 매출이 증가한 반면 삼성은 5.5%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TSMC는 52.9%로 압도하고 있으며 삼성은 17.3%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을 본다면 TSMC는 133억 달러의 매출을, 삼성은 43억 3,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삼성과 TSMC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팩트는 이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분기 매출만 두고 보더라도 TSMC가 삼성 매출의 3배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와중에 트렌드포스는 TSMC가 2분기 성장률이 저조한 이유가 4월과 5월에 있었던 정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도 2월 텍사스 오스틴 팹의 중단으로 인한 영향이 2분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팩트는 규모 면에서 아직 삼성이 TSMC보다 열등히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업체는 지속적으로 생산 설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파운드리 업체들의 생산 단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또다시 2분기보다 성장세 및 매출에 있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GPU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고, 또 인텔이 퀄컴을 고객사로 유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은 엔비디아와 퀄컴이라는 굵직한 고객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의 주 고객사 중 하나인 IBM 역시 미세공정 전환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 게임스컴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시국 2년 차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큰 행사의 온라인 진행이 낯설진 않은데요. 이제 도쿄게임쇼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도쿄게임쇼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프닝 라이브를 시작으로 다양한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정을 보면 국내 기업으로는 SK텔레콤과 NC소프트의 라이브 일정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 일정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경게임쇼와 더불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슬슬 달아올랐을 국내 게임쇼가 있죠. 바로 지스타입니다. 전통적으로 11월 수능 일정 무렵에 진행하기로 유명한 게임쇼인데요. 코시국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었죠. 올해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아직까지는 현장 전시 신청 및 지스타 TV를 통한 온라인 방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올해 지스타는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저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참관했었지만 지금 시국에는 지스타 오프라인 참관을 진행한다면 진짜 여러 가지로 욕을 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BTV 정도나 진행을 하고 BTC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월은 애플의 신제품 이벤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벤트는 애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9월 22일 서피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디어 초대장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초대장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와 윈도우 11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 5일 출시할 윈도우즈 11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서피스 랩탑을 발표하거나 혹은 이전에 루머가 돌았던 서피스 듀오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서피스 듀오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국내에는 출시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갤럭시 Z 폴드 3와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가을이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모델들이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자,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 있어서 1위 기업은 소니입니다. 2020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47.9%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 삼성은 2위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19.6%로 차이가 꽤 큽니다. 하지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의 추격은 상당히 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은 업계 최초로 0.64 마이크로미터 크기 픽셀의 2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 ISO셀 HP1과 전방위 포커싱이 적용된 최초의 이미지 센서인 ISO셀 GN5를 공개했습니다. 자, 삼성은 기존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갤럭시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삼성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2억 화소 모바일 센서는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저조도 촬영 시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 셀이라고 하는 픽셀 비닝 기술을 통해서 16개의 픽셀을 병합해서 2.56 마이크로미터 픽셀 사이즈의 125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조도에서도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광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2억 픽셀을 사용한 초고화질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0프레임의 8K 동영상 촬영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ISO셀 GM5는 전방위 자동 초점 기술인 듀얼 픽셀 프로를 통합시킨 업계 최초의 1 마이크로미터 픽셀 사이즈의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말이 다 어려워요. 자, 100만 개의 위상차 검출을 통해서 빠른 AF 및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말이. 저도 말하면서 되게 어렵네요. 자, 일단 쉽게 말해서 2억 화소의 초고화소 모바일 센서를 삼성에서 업계 최초로 선보였고, 또한 오토포커싱 AF에 있어서 1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적용한 최초의 이미지 센서도 함께 선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분명히 이 모바일 센서를 활용한 갤럭시 스마트폰이 나오겠죠. 그동안 카더라로 돌았던 것처럼 갤럭시 S22에 이 센서가 탑재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이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근데 이 2억 화소라는 건 둘째치고 저는 왠지 삼성이 이거 가지고 또 무슨 마케팅 장난칠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1억 800만 화소일 때도 그랬죠. 뭐 스페이스 줌, 100배 줌, 100배 줌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거. 어쨌든 뭐 이런 드림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러비라투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